새벽 5시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 하나로 한우진은 깨달았다. 오늘 이 문 안에서 들을 이야기는 엄마의 진실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30년 전체를 통째로 뒤집어 놓을 폭발이라는 걸. 병실은 고요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 낮게 박자를 치고 창문 밖은 아직 밤도 아니고 아침도 아닌 회색이었다. 한우진은 반쯤 일어난 채로 문을 바라봤다. 문을 연 사람은 박진석이었다. 늘 호탕하던 얼굴에 웃음이 없었다. 눈밑이 깊게 꺼져 있었고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봉투는 마치 무덤에서 막 꺼낸 과거처럼 묵직해 보였다. 아버지,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한우진이 조심스럽게 묻자 박진석은 문을 닫고 등 뒤로 잠깐 기대었다. 뭔가를 주저하는 사람의 숨이 들렸다. 우진아, 이건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다. 박진석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봉투를 건넸다. 내 어머니 고성이에 대한 조사 결과다. 그 이름이 나오자 한우진의 몸이 먼저 굳었다. 엄마 고성이. 한우진에게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자 동시에 가장 믿고 싶던 사람이었다. 굳은 마음을 억지로 쥐어짜서 한우진은 봉투를 열었다. 종이 냄새가 확 올라왔다. 첫 장에서 눈을 못 떼었다. 고성에 관련 비공개 조사 요약. 그리고 그 밑에 적힌 날짜. 1995년 9월 20일. 한우진의 심장이 딱 멈췄다. 그 날짜는 자신이 태어난 날이었다. 서류는 조용히 그러나 잔인하게 그날 새벽으로 그를 끌고 갔다. 고성이가 한 신생아를 안고 보육원 앞에 서 있었던 기록, 아이를 내려놓고 돌아섰던 정황, 아이가 지은호라는 이름으로 임시 등록되었다는 문장.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우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엄마가 아기를 버렸다고요? 그 아기가 지은호라고요? 박진석은 대답 대신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한우진의 폐암 공기가 싹 빠져나갔다. 머릿속으로는 지은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해맑고 사람을 쉽게 믿고 그래도 꿋꿋하게 버티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엄마가 버린 아기라고? 한우진이 급하게 다음 장을 넘기자 서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1995에서 2025년 지은호 동선 추적 기록. 관찰 사진 1247장. 학교 앞, 직장 근처, 카페 주변, 집 앞 골목, 지은호가 병원에 들른 날들까지 정확한 시간표로 정리돼 있었다. 서류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삶을 밟아 만든 발자국 지도였다. 한우진은 종이를 놓쳤다. 손이 떨려 서류가 무릎 밑으로 흘러내렸다. 왜 이런 걸 숨도 제대로 못 쉬며 묻자 박진석의 목소리가 낮게 떨어졌다. 내 어머니는 그 아이를 버린 게 아니야. 보관한 거다. 보관이요? 한우진은 눈을 크게 떴다. 사람을 물건처럼요? 그래. 너를 살릴 때 쓸 부품처럼. 박진석은 한 글자도 피하지 않았다. 내가는 오래전부터 망가질 가능성이 컸어. 고성이는 그걸 알았고 그날 버린 아이를 너의 공여자로 만들겠다고 마음먹었지. 한우진은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해가 되는 게 더 무서웠다. 그러면 지은호가 살아온 시간 전체가 나 때문에 준비된 거였다는 뜻이잖아. 한우진의 눈이 젖었다. 목이 콱 막혔다. 저 전 몰랐어요. 정말로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내 잘못 아니다. 박진석이 한우진의 어깨를 잡았다. 병이 죄는 아니야. 죄는 그 병마저 권력과 욕망의 도구로 쓰려는 사람에게 있다. 한우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엄마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 파도처럼 몰려왔다. 우진아, 넌 꼭 살아야 해. 엄마가 다 해줄게. 세상은 내 편이 아니어도 엄마는 내 편이야.
그 말들이 한순간에 칼처럼 바뀌어 가슴을 찔렀다. 그 편이 내 편이 아니라 자기 계획의 편이었다면? 아버지, 지은호가 이 사실을 알아요? 한우진이 겨우 묻자 박진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내 어머니가 먼저 손을 뻗기 전에 내가 막아야 한다. 어떻게 해요? 한우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박진석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우진아, 너는 살아야 한다. 하지만 지은호의 간으로 살아서는 안 돼.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요? 있다. 내가 이미 움직였다. 해외 쪽 기증 루트를 알아보고 있어. 합법적인 뇌사 기증 수술로 연결되는 길이다.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걸리지만 난 내 어머니 손을 빌리지 않을 거다. 그 말이 한우진에게는 한 줄기 빛 같았다. 그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박진석이 조용히 덧붙였다. 대신 내 도움이 필요해. 제 도움이요? 고성이가 눈치채면 지은호를 다시 잡으러 갈 거다. 그 전에 시간을 벌어야 한다. 박진석이 한우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너는 세상에서 잠깐 사라져야 해. 죽을 만큼 절망한 아들처럼 보여야 고성이가 멈춘다. 한우진의 눈이 커졌다. 엄마가 제가 죽었다고 믿게 하라고요? 박진석은 단단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잔인한 방법인 거 안다. 내 어머니는 정상적인 설득으로 멈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사라져야 지은호가 살고 너도 살 수 있다. 한우진은 숨을 들이켰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엄마를 속여야 한다는 죄책감이 밀려왔고 동시에 지은호가 30년 동안 받은 감시와 공포가 더 크게 밀려왔다. 두 감정이 안에서 맞부딪혀 터졌다. 제가 진짜로 그렇게 하면 엄마는 울겠지. 박진석이 낮게 말했다. 하지만 그 울음은 내가 죽었다고 슬퍼서가 아니라 자기 계획이 무너질까 두려워서일 수도 있다. 너도 이제 알아야 해, 우진아. 고성이에게 사랑은 늘 계획 뒤에 붙는 말이었다. 한우진은 오래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결국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어요. 할게요. 지은호를 더는 이용하게 두지 않을게요. 저도 엄마 계획대로 살지 않을게요. 박진석의 손이 한우진 어깨를 토닥였다. 고맙다. 오늘 밤 자정에 데리러 올게. 그날 오후 한우진은 혼자 창가에 앉아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다. 어릴 때 고성이는 늘 하얀 블라우스를 입었고 학교 앞에 서면 사람들이 이 집은 뭔가 다르다고 수군댔다. 엄마는 늘 단정했고 늘 비싼 향수 냄새가 났다. 그리고 늘 말했다. 우진아, 넌 엄마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야. 그때는 칭찬인 줄 알았다. 지금은 그 말이 소름처럼 변했다. 한우진은 결국 종이를 꺼냈다. 펜이 손에서 미끄러질 만큼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내려갔다. 엄마를 부르는 문장을 쓸 때마다 눈물이 떨어져 종이가 젖었고 젖는 만큼 마음도 젖었다. 미안해요라는 말이 진심인지 분노인지 복수인지 구분도 안 됐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 편지는 누군가의 인생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문이었다. 밤 11시 50분. 약속한 시간이 되자 박진석이 다시 나타났다. 오늘은 박성재도 함께였다. 박성재는 박진석의 아들이자 고성이의 의부사들. 한우진에게는 피가 반만 섞인 형이었다. 박성재는 한우진의 얼굴을 보고 목이 잠긴 듯 말했다. 우진아, 내가 이런 걸 해야 한다는 게 미안하다. 한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형, 미안한 건 저예요. 나 때문에 지은호가. 박성재가 한우진의 말을 끊었다. 그만해. 너 때문이 아니야. 어른들이 만든 죄를 내가 떠안지 마. 세 사람은 아무도 없는 복도를 지나
비상계단으로 내려갔다. 어둠 속에서는 발소리 하나도 크게 울렸다. 한층, 또 한층. 한우진은 숨이 차올랐다. 병 때문만이 아니었다. 이제 진짜 돌아갈 수 없다는 공포가 목을 죄었다. 후문을 나서자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다. 박성재가 운전석에 앉았다. 차가 출발하자 한우진은 병원을 힐끔 바라봤다. 불빛이 점점 멀어지며 작아졌다. 그 불빛 속에 엄마가 있었다. 엄마가 나를 찾겠지.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한 번 더 무너졌다. 한편 같은 시각, 박영란은 자기 방에서 USB를 쥐고 울고 있었다. 고성이의 딸이자 박성재의 배다른 여동생인 박영란은 엄마의 서랍에서 우연히 파일을 본 순간부터 숨이 막혔다. 지은호 확보 계획, 공여자 준비 상태 체크, 엄마가 사람을 살린다는 이유로 사람을 묶어두는 단어들이 페이지마다 칼처럼 꽂혀 있었다. 박영란은 결국 새벽에 지은호에게 연락했다. 언니, 이 파일 내용은 꼭 봐야 할 것 같아. 나도 이제 엄마 편 못 들겠어. 지은호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 하지만 파일을 보는 순간 표정이 바닥까지 내려앉았다. 지은호는 집 거실에서 그 USB를 꺼내 하나씩 읽어내려갔다. 자신이 어릴 때부터 계속 누군가에게 찍히고 있었던 사진, 건강검진 기록이 몰래 수집되어 있던 흔적, 그리고 자신이 왜 계속 우진의 간을 물어보는 전화에 시달렸는지 전부 설명하는 문장들. 마지막 쪽에 짧은 기록이 있었다. 당사자 지은호, 생물학적 친모, 고성의 확인. 지은호는 숨을 들이켜다 기침처럼 터뜨렸다. 손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그 이름은 자신이 평생 미워해야 할 이름이었고 동시에 평생 찾고 싶던 이름이었다. 엄마 정순이가 내 친모가 아닌 거야? 지은호는 부들부들 떨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야. 정순이는 내가 피로 맺은 엄마가 아니어도 내 삶을 버텨준 엄마야. 그 생각을 붙잡으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혈연의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다는 게 내 인생이었어?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울컥 울었다. 눈물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맛이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이지혁이 들어왔다. 지은호의 대학 선배이자 늘 자신을 지켜봐 주던 사람. 지은호의 얼굴을 보자 이지혁은 바로 알아챘다. 은호야, 무슨 일이야? 지은호는 USB를 움켜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배, 저를 30년 동안 감시한 사람이 고성이 이사장이래요. 이지혁의 얼굴이 굳었다. 고성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제 친엄마래요. 이지혁은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는 AP 인수전 문제로 이미 고성이와 정면으로 맞서고 있었다. 고성이가 AP그룹을 손에 넣기 위해 박진석을 흔들고 그 흔들림을 이용해 이지혁의 입찰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판의 한가운데에 지은호가 있었다는 사실이 이지혁의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은호야, 지금 내가 움직이면 위험해. 지은호는 눈을 닫고 고개를 들었다. 위험해도 가야 돼요. 엄마가 아니 고성이가 더는 제 인생에 손대게 둘 수 없어요. 내가 같이 갈게. 선배도 무섭지 않아요? 이지혁이 잠깐 버텼던 숨을 내쉬었다. 무섭지. 근데 너 혼자 보내는 게 더 무서워. 지은호는 그 말에서 겨우 중심을 잡았다. 두 사람은 결국 고성이의 집으로 향했다. 고성이의 집 대문 앞에서 지은호의 손은 서류를 꽉 쥘 만큼 차가웠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인터폰이 울렸다. 누구세요? 고성이의 목소리였다. 지은호가 숨을 깊게 들이켰다. 저예요. 지은호. 문이 열리자
고성이는 순간 표정을 환하게 만들려 했다. 그런데 지은호의 얼굴에 미소가 없다는 걸 알자 그 환한 표정이 단숨에 얼어붙었다. 은호야 어디 있었니? 연락도 안 되고. 이사장님. 지은호의 목소리가 딱딱했다. 전 우진 오빠한테 재간 못 드려요. 고성이의 얼굴이 흔들렸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진이가 얼마나 힘든데. 알아요. 지은호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래서 알아요. 더는 못해요. 고성이가 손을 뻗어 지은호의 손목을 잡으려 하자 지은호는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왜 이렇게 변했니? 누가 너한테? 누가가 아니라 서류가요. 지은호가 차갑게 말했다. 이거 이사장님이 직접 만든 기록이잖아요. 제 사진, 제 동선, 제 몸 상태 전부요. 고성이의 눈이 순간 비틀렸다. 그건 뭐죠? 지은호가 숨을 떨며 밀어붙였다. 보고 싶어서였어요? 아니면 우진 오빠 살릴 보험이었어요? 고성이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은호야, 내가 왜 이렇게 아프게 생각하는지 알아. 하지만 우진이는 내 오빠야. 내가 도와야 해. 오빠인 건 알아요. 지은호가 눈물을 꾹 삼켰다. 근데요, 전 오빠를 살리려고 제 인생을 내놓을 만큼 이사장님을 엄마로 믿은 적이 없어요. 고성이가 숨을 들이켰다. 엄마라고 해도 돼. 너가 내 딸이야. 지은호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엄마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말이 담장을 넘어 날아간 돌처럼 고성이 가슴에 박혔다. 그럼 내가 날 뭐라고 부르길 원하니? 지은호가 서류 맨 앞장을 꺼내 펼쳤다. 1995년 9월 20일 보육원암 6기 정황. 저를 버린 사람이라고 부를게요. 고성이의 다리가 순간 풀렸다. 그날을 어떻게 이사장님이 30년 동안 저를 쫓아다녔으니까요. 제 인생에서 도망친 적이 없었으니까요. 지은호가 울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버렸으면 잊어야죠. 왜 다시 나타나서 제가 살고 있던 삶까지 잡아먹어요? 고성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주저앉았다. 난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를 지키려고 감시해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부서졌다. 지키려고 사람을 공여자로 준비해요? 사람을 장기 창고처럼 살아가게 해요? 고성이는 결국 무릎까지 꿇었다. 은호야, 내가 원하면 다 해줄게. 돈도 집도 내가 원하는.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고성이를 바라봤다. 우진 오빠는 이사장님이 만든 덫에서 벗어나야 살 수 있어요. 저도요. 지은호는 돌아섰다. 현관문을 박차고 나오는 순간 이지혁이 아무 말 없이 지은호를 감싸 안았다. 지은호의 울음이 터졌다. 선배, 저 지금 너무 무서워요. 울고 싶으면 울어. 넌 울 자격이 있어. 지은호가 나간 뒤 고성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떨고 있었다. 하지만 곧 고성이의 눈이 변했다. 그 눈은 더 이상 엄마의 눈이 아니었다. 목표를 잃은 사냥꾼의 눈이었다. 우진이는 지금 어디 있지?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닦고 벌떡 일어났다. 병원으로 가야 해. 당장. 고성이는 병원으로 미친 듯이 달렸다.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숨이 넘어갔다. 701호. 아들의 병실. 문을 열어 젖히는 순간 고성이는 얼어붙었다. 침대는 비어 있었다. 이불은 이상할 만큼 가지런했다. 그리고 베개 위에 한 장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고성이는 종이를 집어들고 눈을 굴렸다. 글씨는 한우진의 필체였다. 엄마에게. 고성이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우진아. 시야가 흐려졌다. 숨이 안 쉬어졌다.
편지가 한 줄 한 줄 그녀를 찢었다. 고성이는 복도로 뛰쳐나가 간호사들을 붙잡았다. 우진이 어디 있어요? 내 아들이 어디 갔냐고요? 간호사들이 기록을 확인하는 동안 고성이는 처음으로 사람처럼 무너졌다. 하지만 무너짐은 길지 않았다. 간호사가 말했다. 어젯밤 비상계단 쪽 CCTV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됐고 그 뒤론 누가 데려갔어? 고성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누가 내 아들을 데려갔냐고. 그때 그녀 머릿속엔 단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다. 박진석. 그날부터 고성이의 수색은 시작됐다. 그녀는 지은호에게 전화를 했고 박성재에게 전화를 했고 박진석에게 전화를 했다. 누구도 받지 않았다. 고성이는 처음으로 느꼈다. 내가 통제하던 판이 깨졌다. 그리고 깨진 판 앞에서 그녀는 더 독해졌다. 좋아. 숨어도 소용없어. 고성이는 이를 악물었다. 내가 너희를 다 찾아낼 거야. 파주의 작은 병원. 한우진은 낯선 침대에 앉아 있었다. 박진석이 병실 문을 닫고 들어오자 한우진이 울면서 말했다. 아버지, 엄마가 진짜로 절 찾겠죠? 찾을 거다. 박진석은 숨도 쉬지 않고 대답했다. 그래서 여기서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 우린 지금부터 시간이랑 싸워야 해. 그때 박성재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아버지, 하나 더 있어요. 박진석이 고개를 들자 박성재는 굳은 얼굴로 말했다. 고성이가 AP 인수전 쪽도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요. 이 지역 입찰 막으려고 우진이 사건을 여론으로 터뜨릴 가능성도 있어요. 한우진은 멍해졌다. 제 병이 회사 싸움에도 쓰인다고요? 박성재가 고개를 숙였다. 이미 쓰이고 있어. 그 말에 박진석의 턱이 굳었다. 그래서 더 빨리 끝내야 한다. 그는 한우진의 손을 꼭 잡았다. 너 살리는 것도 그 여자의 판을 깨는 것도. 박성재는 속으로 수백 번 갈등했다. 아버지 편에 서면 고성이와 완전히 갈라선다. 고성의 편에 서면 아버지와 친구 이지혁을 배신한다. 그는 결국 아버지와 한우진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했다. 저도 도울게요. 이번엔 엄마 편 안 들게요. 한우진이 박성재의 손을 붙잡았다. 형 고마워요. 그날 오후 지은호는 평소처럼 카페에 출근했다. 고성이가 의심하지 않게 살라는 박진석의 부탁 때문이었다. 그런데 손님인 척 들어온 낯선 남자가 지은호에게 쪽지를 건넸다. 우진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지? 내가 움직이면 너도 다친다. 지은호는 손이 얼었다.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고 이지혁이 들어왔다. 지은호는 쪽지를 숨기려 했지만 이지혁이 이미 그의 표정을 읽었다. 고성이가 움직였다. 이지혁이 낮게 말했다. 은호야,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다. 지은호는 숨을 들이켰다. 선배, 저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도망가라는 게 아니다. 이지혁이 단호했다. 이 전쟁에서 내가 지지 않게 내가 옆에 서는 거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박진석은 해외 기증 루트를 파고 박성재는 고성의 내부 정보를 역으로 끊어내기 시작했다. 이지혁은 AP 인수전에서 고성이의 손길이 닿는 길목을 하나씩 막았다. 지은호는 매일 밤 낯선 번호의 협박과 싸우며 버텼다. 박영란은 엄마와 지은호 사이에서 숨이 찢어지는 듯한 죄책감으로 흔들렸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박진석에게 연락이 왔다. 기증자 매칭이 됐습니다. 준비 가능합니다. 박진석은 그 전화기를 쥔 채 한참을 숨만 쉬었다. 드디어 한우진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동시에 이지혁에게도 소식이 도착했다. 오래전에 폐업한 산부인과 창고에서 복원된 출생기록.
그 기록에는 쌍둥이 출생이라는 단어가 찍혀 있었다. 그리고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지은호 사망 처리 후 신원 변경 가능성. 이 지역은 등을 타고 소름이 훑고 지나가는 걸 느꼈다. 지은호와 한우진 진짜로 쌍둥이라면? 고성이가 지은호를 버린 이유는 처음부터 한우진을 위한 두 번째 심장처럼 키우기 위해서였던 건가? 그 기록은 단순한 가족의 비극이 아니었다. 유기된 아이가 사실은 박진석의 친자였다는 증거가 되는 순간 고성이가 쥐고 있던 AP 지분 구도와 상속판까지 뒤집힐 수 있는 폭탄이었다. 이 지역은 그 서류를 품에 넣었다. 이걸 고성이가 알면 더 미쳐 날뛸 거야. 그는 바로 박진석에게 전화했다. 회장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술 전날이 가장 위험합니다. 수술 전날 밤, 한우진은 작은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지은호가 조용히 들어와 한우진의 손을 잡았다. 오빠.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오빠 살리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한우진은 지은호의 손을 꼭 쥐었다. 은호야, 너는 내 생명 빚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야. 지은호의 눈물이 뚝 떨어졌다. 나 때문에 오빠가 죄책감 안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건 내가 아니라 엄마 아니 고성이가 만든 죄야. 한우진이 조용히 말했다. 너는 이제 내 인생 살아.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다. 박성재가 숨이 찬 얼굴로 들어왔다. 아버지, 고성이가 여길 알아냈어요. 박진석이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박영나가 엄마한테 붙잡혔어요. 엄마가 영나를 따라오다 단서를 알아낸 것 같아요. 박성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 차를 타고 이쪽으로 오는 중이에요. 병실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지은호가 한우진을 감싸 안았다. 오빠 괜찮아. 우리 여기서 안 무너져. 한우진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엔 공포가 스쳤다. 박진석은 탁자 위 서류들을 쓸어 담으며 말했다. 절대 들키면 안 된다. 수술만 끝나면 끝이야. 그는 이를 악물었다. 오늘만 버티면 우린 산다. 한밤중 병원 복도에 빠른 발소리가 울렸다. 고성이가 나타났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눈동자는 바짝 말라 있었다. 그녀는 병실 문 앞에서 한 번 숨을 들이켜고 문을 밀었다. 문이 열리자 그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한꺼번에 보였다. 한우진, 살아있었다. 박진석, 자신을 속였다. 박성재, 자신을 막고 있었다. 지은호, 자신을 버렸다고 했다. 그리고 이지혁,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남자. 고성이의 입이 떨렸다. 우진아. 그 말이 엄마의 말인지 절박한 사냥꾼의 말인지 알 수 없었다. 한우진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자 박진석이 붙잡았다. 우진아, 움직이지 마. 고성이가 두 걸음 다가왔다. 왜 나한테 이래? 내가 너 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데. 너 살리려고? 지은호가 고성이 앞을 막아섰다. 그 말 이제 그만하세요. 이사장님이 살리고 싶던 건 진 오빠가 아니라 이사장님 계획이었잖아요. 고성이의 눈이 붉어졌다. 내가 뭘 알아? 난 엄마야. 지은호가 서류를 들어보였다. 엄마면 이렇게 안 해요. 엄마라면 딸을 30년 동안 잡아두지 않아요. 박진석이 한 발 나섰다. 고성이, 끝내자. 너는 선을 넘었다. 선을 넘긴 누가 넘었어? 고성이가 박진석을 노려봤다. 당신이 내 아들 데려갔잖아. 당신 아들이기 전에 내 아들이야. 박진석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다. 그리고 너는 그 아들을 이용해서 사람을 희생시키려 했어. 고성이가 이를 갈았다. 그럼 어쩌라고. 내 아들 살려야 하잖아.
이지혁이 조용히 말을 받았다. 살리되 다른 사람 인생을 뺏는 방식으로 살리는 건 살리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살인입니다. 고성이는 이지혁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비웃었다. 너도 내 AP 인수전 때문에 이 판에 끼어든 거지? 맞습니다. 이지혁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말했다. 근데 그 인수전의 본질도 같아요. 당신은 사람을 도구로 보고 그 도구를 쥐려고 해요. 난 그걸 막으러 왔습니다. 고성이는 숨을 헐떡이며 마지막 발악처럼 지은호에게 손을 뻗었다. 은호야, 내가 마지막으로 나 좀 도와줘. 우진이 살고 나면 내가 다 보상할게.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다. 전 더는 아무 조건도 안 받아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울음 끝에서 오히려 선명해졌다. 우진 오빠는 살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만든 울타리 밖에서 살 거예요. 그리고 전 당신 딸로 살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고성이의 무릎이 툭 꺾였다. 그녀가 천천히 주저앉는 순간 박성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고성이가 고개를 들었다. 성재야, 너까지. 저도 그동안 엄마가 무서워서 눈 감았어요. 박성재의 눈이 젖었다. 근데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아버지와 우진이를 그리고 은호를 내가 지킬 가족으로 선택할게요. 고성이의 눈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 처음으로 완전한 패배가 스쳤다. 좋아. 고성이가 떨리는 입술로 웃었다. 웃음인데 피가 비쳤다. 지금은 내가 물러나지. 하지만 다 끝난 줄 알지 마. 내가 가진 건 내가 반드시 되찾아. 고성이는 등을 돌려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길게 울렸다. 그 소리가 마치 한 시대가 끝나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날 새벽,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한우진은 수술대에 올라가면서 지은호의 손을 붙잡았다. 은호야, 무서워. 지은호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무서우면 같이 무서워해요. 하지만 우리는 끝내 살 거예요. 박진석은 수술실 문 앞에서 한우진에게 말했다. 우진아, 너 건강해져서 나와. 그래야 내가 진짜로 너희 둘에게 사과할 수 있다. 한우진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꼭 살아서 다시 웃을게요. 수술실 문이 닫혔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를 즈음 수술실 불이 꺼지고 의사가 나왔다. 박진석과 박성재, 지은호와 이지혁, 그리고 박영나가 복도 끝에서 숨을 죽이고 서 있었다. 의사가 말했다. 수술 잘 됐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복도에 있던 사람들의 숨이 한꺼번에 터졌다. 박진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고 박성재는 그 옆에서 어깨를 떨었다. 지은호도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다. 이지혁이 조용히 지은호 어깨를 감싸 안았다. 박영란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울었다. 엄마를 배신한 죄책감이 아니라 사람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 때문에. 하지만 그들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복도 끝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박진석 앞에 섰다. 한 사람은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박진석 회장님 맞으시죠? 해외 기증 루트 관련해 확인할 게 있습니다.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입니까? 기증 연결 과정에서 불법 중개 정황이 노출됐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박진석이 서류를 받는 손이 잠깐 흔들렸다. 그 순간 그의 주머니에서 또 다른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박영나가 그 봉투를 주었다. 봉투 겉면에 적힌 이름. 지은호 친부 확인 결과. 지은호가 숨을 들이켰다. 박진석이 그 봉투를 바라봤다. 이지혁이 그 장면을 보며 불길하게 눈을 좁혔다. 수술은 성공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이제 막 터지려고 하고 있었다. 지은호의 친부는 누구인가?
그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AP 인수전은 어떤 방향으로 뒤집힐까? 그리고 고성이는 이 모든 판을 다시 뒤엎으려고 어떤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까? 한우진이 깨어나는 순간 이 가족의 전쟁은 다시 시작된다.